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영광교회 또 장년부 수련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년부 수련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만 오직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잘 또 이해하셔서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서 가장 귀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과 잠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생명우주 캠프에 참여하였던 우리 영광교회 학생이 담대하게 일반 학교에 가서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과 이런 경론을 벌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 크리스찬 학생들이 많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또 학교에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다 진화 얘기만 하니까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확실하게 또 목사님 또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런 확실한 그런 말씀을 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도 담대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가 생명우주 캠프를 하는 거고 이런 작년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것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전자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라는 믿음 가지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경희대 유전생명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전자를 연구한 지 올해로 딱 40년째입니다. 40년째 유전자를 연구를 하면서 유전자의 이 작동 원리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금요일날 저와 같이 생명우주 캠프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문영재 교수님이 와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주도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면 그 질서와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이 생명체의 작동 원리인 DNA의 그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면 질서와 규칙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 질서가 지금 헝클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유전공학이라는 거가 막 태동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교수님께서 하신 강의를 들었을 때 와 저런 학문이 있네.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나도 저런 학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전자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석사부터 미국에 이제 가서 유전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로만 듣던 그 유전자를 실질적으로 분리를 해서 그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봤습니다. 근데 정말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강의를 듣고 저런 공부를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유학까지 갔었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그 전자현미경으로 제가 분리한 유전자를 봤을 때 있네. 그리고 바로 들었던 생각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럴 때 많이 듣는 얘기가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계십니다. 네, 제가 그 전자현명을 봤었을 때 그 감격을 간직하고자 제 석사 논문에 그 사진을 실은 겁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DNA는 실처럼 꼬여져 있습니다. 실처럼 꼬여져 있는 그 모습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석사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 석사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제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했었는데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코넬 대학에 가서 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유전자 연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보셨는데도 어려운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실험들은 이 단계를 이제 거쳐 가야지 되는데 1단계 되고 2단계 되고 3단계 갔는데 막혔다. 그러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도 5년, 10년씩 박사학위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험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하다 새로운 것들을 가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일이 막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네, 기도하시죠? 네. 학생들은 주로 잔다고 그럽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깨자마자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실험을 한 게 지금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결과입니다. 제가 저 결과를 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한 20년, 30년 만약에 지나고 나서는 설마 하나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내가 들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했었었는데 소위 과학자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실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말이 될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제 박사학위에다가 그 사진 그대로 찍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나 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할 때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에 나타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하게 제가 코넬에서 2년 반 만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한 거 아니고요. 5년, 10년 걸렸던 그런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근데 이 기도했었을 때, 그 어려움에 있었을 때, 기도했었을 때 돌파하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드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의 간증입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을 많이 닮았죠? 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도 자기의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유전자입니다. 저희가 동요 어렸을 때 불렀죠? 엄마 소가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렇죠. 왜 엄마 소가 얼룩소 엄마 닮았을까요? 맞습니다.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현상을
우리가 부모의 특성, 유전자가 자식인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을 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 모양으로 꼬여져 있습니다. 그게 세포 안에 핵이라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정말 꼬여 있는 거가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는 4개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또 손자, 손녀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주실 때 너희들 유전자 코드가 몇 개인 줄 알아? 4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4개의 코드는 A, C, G, T. 이 4개의 코드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 코드는 4개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A, C, G, T. 네, 이 4개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컴퓨터를 작동할 때는 2개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0과 1. 그렇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임의대로 0과 1 가지고 프로그램하면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절대로 작동하지 않죠. 유전자, 모든 생명체의 코드는 훨씬 컴퓨터 코드보다 복잡한 4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ACGT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규칙적인 그 순서대로 나열되어야지만 그 생명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식물을 보면은 이렇게 장미도 보이고 백합도 보이고 카네이션도 보입니다. 쟤네들은 왜 장미처럼 생겼고 카네이션처럼 생겼고 백합처럼 생겼을까요? 무슨 차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전자 차입니다. 왜 어떤 꽃은 빨갛고 어떤 색은 노랄까요? 무슨 차일까요? 네, 유전자 차입니다. 그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에 있을 때의 사자, 코끼리, 기린 모양들이 각각 다르죠? 쟤네들은 왜 저렇게 다를까요? 무슨 차이? 유전자 차이입니다. 사자는 사자의 유전자 때문에 사자인 것이고요. 코끼리는 코끼리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코끼리인 거고, 기린은 기린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기린인 것입니다. 동물, 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세균, 미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더 작은 것들은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저렇게 아주 크게 보입니다. 어떤 세균들은 둥그렇고 어떤 세균들은 길쭉하고 또 어떤 바이러스들은 좀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죠. 왜 쟤네들은 각각 저렇게 다른 모양들을 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맞습니다. 다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막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위와 같이 보입니다. 세포 겉에 왕관 모양으로 생기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네,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주 작은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식물, 동물 모두 다 각각의 그 생명체의 모양과 그 생활, 그 패턴을 주는 것들은 다 각각의 무엇 때문이다? 유전자 때문이다. 이 슬라이드가 제가 대학교 때 강의 들었을 때 나도 유전 생명과학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던 그런 계기를 줬던 슬라이드입니다. 혹시 여기서 제 강의를 듣고 나도 한번 유전자 공급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60 넘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었을 때에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1970년대만 해도 그 인슐린은 주로 소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소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효과도 별로 없었던 반면에 값은 굉장히 비싸서 한 1년의 치료비가 뭐 수억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주사 손쉽게 맞으시죠? 네, 그 이유가 바로 유전 생명공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 사람에게서 인슐린 유전자를 따다가 잘라서 유전자 가위로 잘라서 그거를 대장균의 유전자에 유전자 풀로 붙여,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장균 유전자에다가 유전자 풀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장균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의 인슐린을 생산하는
대장균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서 제1호 유전공학 의약품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저런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분들은 유전공학 전공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좀 더 봤더니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수백 가지 종류의 가위가 있습니다. 저희 가위는 그냥 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자 가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유전자의 코드는 몇 개의 코드로 되어 있다 그랬죠? 네, 4개의 코드로. 뭐라 그랬죠? A, C, G, T. 이 4개의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코드가 각각의 가위마다 자기가 자를 수 있는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전자 코드가 하나만 달라져도 A라는 가위는 자르지를 못하고요. B라는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전자 코드 한 개입니다. 유전자 코드의 한계에 따라서 가위가 작동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합니다. 이게 유전자의 비밀입니다. 유전자 코드 몇 개의 차이라고요? 한 개의 차이입니다. 유전자 코드의 한 개의 차이에 의해서 모든 유전 생명공학의 연구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대장균입니다. 원래 대장균은 동그랗게 저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좀 길쭉하게 돼가지고서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 황금색이 인슐린입니다. 저 인슐린은 사람의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저 대장균으로부터 사람의 인슐린들을 채취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값싸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전공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서 이런 유전공학의 그 열풍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체 중에서 빛을 반짝반짝 내는 그런 생명체가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빛을 내는 생명체. 반딧불이 있죠? 네, 반딧불이가 빛을 반짝반짝 냅니다. 그 빛을 반짝반짝 낸다는 것들은 어떤 유전자를 걔는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빛을 반짝반짝 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바닷가에서 빛을 반짝반짝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네, 해파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해파리는 빛을 반짝반짝 낸다는 것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빛을 반짝반짝 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너무 길잖아요. 그걸 짧게 줄여서 형광유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광등이 빛이 반짝반짝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광유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과학자들이 해파리에서 형광유전자를 잘랐습니다. 잘라서 유전자 한 개 잘랐습니다. 잘라서 원숭이의 유전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원숭이는 원래 반짝반짝하는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죠. 네, 없습니다. 자, 해파리의 반짝반짝 유전자를 잘라서 형광유전자를 잘라서 원숭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원숭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예상대로 되셨죠? 네, 이게 과학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예상한 대로 그래 유전자를 잘라 넣어서 집어넣으면 저렇게 되죠. 자, 이 연구가 해파리가에 있는 형광 유전자를 잘라서 원숭이의 유전자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 연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연구입니다. 자, 그럼 해파리는 원래 형광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는 유전자 하나 잘라서 원숭이 유전자도 원래 있는 유전자죠. 있는 유전자 하나에 붙여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형광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저 형광 유전자를 물고기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이 되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있는 형광 유전자 하나를 잘라다가 원래 있는 물고기 유전자에다 붙인 겁니다. 이 연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포가 하나님께서 너무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렵지 않으면은 우리 생명체가 완전 무질서화되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 유전자 하나하나를 정말 정교하고 규칙적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The function of DNA is to carry the genetic code that makes proteins. The elaborate way that DNA does this is at the heart of every living cell on Earth. Proteins are the worker molecules behind almost every biological process. In your body, there are millions of different types, from hormones to enzymes to keratin in your hair. They are large, complex structures made up of small building blocks called amino acids. Your DNA codes for only 20 amino acids, but they can be arranged to give incredible diversity. DNA holds the vital assembly instructions that control the arrangement of amino acids. Every 3 bases of a DNA strand code for a particular amino acid. So a protein, 100 amino acids long, is coded for by a sequence of DNA 300 bases long. This stretch of DNA coding for a particular protein is called a gene. In humans, there are about 30,000 different genes, each coding specific proteins. Each time the cell needs to make a particular protein, the instructions are copied from part of the DNA strand and transcribed to a new single-stranded molecule called RNA. The RNA carries these instructions out of the cell nucleus to special structures called ribosomes. These are the cell's protein factories. As the ribosome works its way along the RNA strand, it reads the instructions. This tells it which amino acids to join together and in which order to make the specific protein. The cell builds proteins thousands of times a minute to stay alive, and the exact nature of all the proteins your cells produce is determined in the DNA you inherit. This is how DNA makes you unique. 내용이 좀 어렵죠? 대학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너무 복잡한 건 아시겠죠? 저게 세포 하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만 한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서 저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60조에서 100조 개 되는 세포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순간에 저거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체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은 크기가 되게 큽니다. 전자현미경의 몸통이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그런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DNA들이 보입니다. 이쪽에 DNA 사진인데요. 하나는 대장균의 DNA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DNA입니다. 어떤 게 사람의 DNA인지 아시겠죠? 네, 훨씬 복잡한 게 사람의 DNA입니다. 대장균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코드가 460만 개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를? 네, 460만 개.
대장균도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대장균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균도 코드가 460만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유전자 코드가 30억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장균, 세포 하나인 460만 개의 코드가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스스로 복잡한 사람의 30억 개의 코드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연히 시작.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세포가 저절로 생겨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과학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 이런 거는 과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과학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생물의 진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게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과학 참고 도서들 보더라도 이런 게 베스트셀러입니다. 깜짝 놀랄 이유가 있어서 진화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도대체 무슨 깜짝 놀랄 이유가 있나. 그래서 책을 사서 구매해 봤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겁니다. 새는 이렇게 진화했다. 갑자기 이렇게 깃털이 나서 그 깃털이 날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는 또 뭐 타조처럼 날 수 없대요. 또 갑자기 깃털이 없어지고 중간에는 나한테 털이 없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이나?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준 선물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 유전자를 배우셨으니까 맨 끝에서 만약에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맨 끝에서부터 그 다음 끝에까지 가려고 하면 뭐가 변해야 되죠? 네, 유전자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때로 넘어가려고 하면 또 뭐가 변해야 되죠? 근데 유전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유전자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다라는 거가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건가를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꿀벌 게임인데요. 이제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기는 곤충으로부터 이제 꿀벌이 진화가 됐대요. 왜 그러냐면 날개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날개가 생기려고 그러면은 무슨 유전자가 있어야 되죠? 네, 날개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날개 유전자뿐만 아니라 날려고 그러면은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근육 유전자도 있어야 되죠. 자, 근육 유전자만 있어 납니까? 아니죠. 난다라는 것들을 알려고 뇌가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들이 존재하려면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유전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고 납니까? 이걸 또 전달해줘야 되는 모든 신경을 만들어주려면 또 무슨 유전자가 필요하죠? 맞아요. 신경 유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거가 다 통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꿀벌이 나는 겁니다. 꿀벌을 보시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그걸 갖추기 위한 유전자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셀 수 없이 많은 유전자가 같이 존재해 줘야지만 꿀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에 대해서 구체적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꿀벌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유전자 중에 한 개의 유전자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는 날개 유전자 중에서 방향성, 날개가 무작정 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날개가 자랄 때 몸통으로 파고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깥쪽으로 뻗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길이가 한 개가 돼야 되잖아요. 꿀벌 날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 몸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유전자인데요. 아까 유전자 코드가 4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ACGT. 그 ACGT의 첫 번째 코드가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AC, A, A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가
이제 코드의 시작입니다. 그 코드가 나열 돼가지고 맨 끝에 몇 가지나 돼 있죠? 1741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련회니까 재미있게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가 코드 중에 4개의 코드잖아요. 네, A 코드를 녹색으로 놓겠습니다. C 코드를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 코드를 파란색으로 하겠고 T 코드를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꿀벌의 날개 유전자 1번 했을 때 뭐였죠? A죠? 그럼 유전자가 어떻게 결합이 돼야 되냐면요. A, 녹색 유전자가 이렇게 생기고요. 두 번째가 뭐죠? 네, 노란색, C의 노란색 유전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야지만 이 DNA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A니까 무슨 색이죠? 네, 녹색이 이렇게 결합돼요. 지금 세 개 결합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이 이렇게 결합돼야 되죠. 4개 결합됐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이 다시 이렇게 결합돼야 되죠. 지금 결국 5개 결국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빨간색 가야 되죠. 지금 7개 왔습니다. 이게 아까 날개 유전자 하나로 몇 개가 갔다고요? 1741개가 가야지 날개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대장균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대장균은 이 코드가 몇 개 가야 된다고요? 맞아요. 460만 개입니다. 460만 개가 이렇게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꽂혀져야 대장균입니다. 알겠죠? 자,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펄펄 끓는 물에 얘네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얘네들이 우연히 결합돼 가지고서 저것이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제가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순서대로 5개를 안 보고 아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녹색, 노란색, 녹색, 빨간색, 녹색 여기까지 5개 순서대로 안 보고 뽑으시면은 제가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생들한테는 5만 원인데 그래도 작년 보니까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안 하시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게임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도하셔가지고 첫 번째 하나 뽑으셨거든요. 지금 목적성을 가지고 뽑으시잖아요. 50만 원이라는 상금을 받기 위해서 목적성을 갖고 뽑으시는데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이거가 아까 대장균이 몇 개가 꽂혀져야 대장균이라고요? 네, 460만 개가 꽂혀져야지 세균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 이게 유전자입니다. 근데 진화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시생물, 원시세포.
원시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원시세포가 뭔데? 몰라 이겁니다. 그 모르는 것부터 저렇게 쭉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침팬지로부터 사람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스스로 원시세포, 세균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으로 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저희 사람은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대장균은 그런 거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다라는 거는 사람이, 대장균이 사람으로 되려고 그러면은 저 유전자가 다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 유전자는 아까 꿀벌의 날개 유전자하고 비교가 될 수 없기에 되게 복잡하게, 그래서 사람은 유전자 코드가 30억 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유전 쪽에서도 면역을 전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막기 위한 아주 훌륭한 방어 시스템을 우리 몸 안에 주셨어요. 그거가 면역 시스템입니다. 세균들은 저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역시 좀 복잡하죠. 네. 항원, 항체 반응 뭐 이런 반응이 있고요. 바로 세균이 들어왔을 때 막는 방법, 또는 예방주사로서 막는 방법, 다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저희가 연구하는 레벨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미생물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방어하는, 디텍션하는 레이더 시스템들이 다 다릅니다. 그 레이더 시스템들이 다 달라서 각각의 미생물이,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적합한 반응을 하게끔 아주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 놓으신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조정이 되는 것들에 의해서 신호, 외부로부터 미생물에 들어오는 신호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각기 다른 반응을 해서 우리 몸이 면역 밸런스를 갖다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입니다. 이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각에 해당해야 되는 뭐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유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유전자 코드는 절대로 나열돼 가지고서 이렇게 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거가 아닙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균은 시작. 세균은 세균의 종류대로 유전자가 다르다. 식물은 식물의 종류대로 유전자가 다르고, 동물은 동물의 종류대로 유전자가 다르다. 유전자 염기설 조금만 바뀌어도 치명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돌연변이, 유전병. 네.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꾸만 됐다 그러는데, 돌연변이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돌연변이는요, 치명적입니다. 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죽습니다. 그리고 안 죽으면은 병에 걸립니다. 그걸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읽을 때, 특히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에 각각의 생물을 만드셨다 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종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만 나와 있는 종류대로가 10번 종류대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종류대로 반복하셨을까? 다른 것들은 그냥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체만은 종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적게 쓰셨구나. 저를 위해서. 저는 저 종류대로 나올 때마다 단어를 바꿔서 읽습니다. 뭐라고 바꿔서 읽을까요? 맞습니다. 네, 유전자대로입니다. 유전자대로 다 했구나. 너무 감사해요. 각각의 생명체들은 유전자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종류대로 말씀을 안 쓰셨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쓰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기는 종류대로를 안 붙이셨어요. 여기는 특별히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매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애매한 종교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매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너희들은 내 형상대로 창조했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진화론자들은 자꾸만 거짓말로 이 진실을 왜곡합니다. 진화론의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인 해켈입니다. 이 해켈은 과학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데이터 조작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조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생명체의 배아, 처음에 첫 세포, 그걸 배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배아의 모양들이 다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과학 논문에 발표해가지고요. 그 논문이 무려 130년 동안 사실로 알려진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 문제가 과학 교과서에, 전 세계 과학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사이언스지에서 1997년도에 저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실려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됐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확실히 없으면요, 자녀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과학 교과서에 있다고 모두 과학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왜 학생들이 진화를 믿느냐 물어보면 과학에서 배우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진화가 과학이냐? 과학은 아닙니다. 왜? 과학은 과학적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저절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를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1859년도에 발표됐습니다. 다윈은 유전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윈은 유전자를 몰랐습니다. 유전자는 1953년도에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체의 유전자도요, 2003년도에 밝혀졌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가 복잡합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내세웠을 때는 결국 새의 부리 모양 가지고 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 우스운 겁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우스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유전자로 얘기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유전자로, 야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어. 그럼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유전자에 대해서 진화론자는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매우 비슷하다고 얘기 들었죠? 그죠? 1975년도에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는 1%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후로 40년간 지금까지도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 정보가 99% 이상 닮았다.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점은요, 저때 저 발표를 했던 논문들은요,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만 분석을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쁘죠? 저렇게 데이터를 편향적으로 고르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유전 정보가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15%에서 30% 다르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5에서 30% 상당히 닮은 거 아니야? 또 이러실 줄 알고서 제가 예를 다시 들을게요. 자, 사람의 유전자 코드가 몇 개라고 그랬죠? 근데 30억이에요, 30억. 30억에서 10%가 다르다 그러면 몇 개가 다른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3억 다릅니다. 3억. 30% 다르다 하면 몇 억이 다른 거죠? 9억이 다른 겁니다. 유전자를 다루는 사람은 한 개의 코드로 인해서 자르냐 마느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3억이 다르고 30억이 다르고 10억이 다르고 하는 그런 거가 유전자가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원숭이의 후예라고 얘기를 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코드의 하나의 중요성은 유전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원숭이하고 침팬지는요, 10%만 달라도 3억 개가 다르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염색체 숫자도 다릅니다. 염색체 숫자가 다른 거를 어떻게 거기서 진화됐다고 얘기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슴 아픈 거는 크리스찬들을 위한다고 해서 유신준화론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과학과 신앙은 충돌되는 거가 아니다. 아주 멋진 얘기죠. 안 충돌됩니다. 저는 과학자지만 신앙하고 절대로 안 충돌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유신진화론의 주장.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원숭이 중에서 열심히 진화한 침팬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나의 형상대로 되었으니 지금부터 너는 나의 이름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예요. 아니 왜 침팬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아니 어떻게 침팬지 보고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았으니 이제부터 너는 아담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믿습니까? 이걸 크리스찬이 믿어야 됩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체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인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건 진화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네, 첫 번째죠. 첫 번째. 저는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2장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첫째를 창조하시더라 확실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저 말씀이 저한테는 또
나는 핑계를 댈 수가 없구나. 나는 유전자를 연구를 해서 그 코드 하나의 중요성을 아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유전자 한 개의 코드의 중요성을 아시죠? 네, 핑계를 대실 수가 없어. 더 은혜스러운 것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는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저 말씀이 다가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저 말씀이 다가오면서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창조주셨네. 그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온갖 박해를 받고 창에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셨네. 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놓고서 볼 때,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정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져라. 이거 또 감사한데,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피조물에 의해서 창을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확실히 가지시죠? 더 이상 나의 조상은 바이러스, 세균, 원숭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생명우주의 캠프에 오면 그렇게 부탁합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 당당히 가슴 좀 펴. 빌빌하게 굴지 좀 마. 공부 좀 못한다고 어디 큰일 나냐. 이미 사람은 30억 개의 이 유전자 코드로 이루어져서 100조 개의 세포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는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자꾸만 우주의 먼지로부터 와가지고서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얘기하니 이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진리라는 믿음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단추를 잘 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와 온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그 창조주 예수님이 물 위를 못 걸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독생자를 탄생 못 시키시겠습니까?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의심이 되시는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 말씀으로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들어오는 사람은요, 아무런 의심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창조, 이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은혜의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으십니까? 이제 성경을 믿게 되잖아요. 이 성경에는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죽어봐야 아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으시는 분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때 되면 믿겠지 하시겠습니까? 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따라서 작년부 수련회를 마치시면서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이 성경 전체를 믿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상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믿느냐? 너는 천국, 안 믿느냐? 너는 지옥입니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복된 삶, 천당 지옥을 죽어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의 그 복된 소식을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또 작년부 수련회를 또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예수님 창조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또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도 이 복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